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죠. 맞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랑 뉴스 속에서 그 진짜 딱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내는 시간인데요. 특히 오늘 다룰 내용들은 고객이나 주변 분들에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알짜배기 정보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의 미션은 최근 쏟아진 10개 핵심 보험 그리고 금융 뉴스를 완벽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단순히 기사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청취자분의 지갑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실질적인 가치와 직결되는 순서로 완전히 소화해내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막 길이를 잃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보들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과 진짜 의미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표편화된 뉴스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의 소중한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10개의 뉴스를 딱 4단계 중요도 순으로 묶어봤어요. 당장 내동과 직접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보험 가입 시 필수 확인 포인트,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놓치면 아쉬운 업계 동향 순서로 가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지체 없이 첫 번째 카테고리, 당장 내 지갑을 지켜주는 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비형 독감이 정말 무섭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국적으로 유행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소아나 임신부 같은 고위험군이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그 건강보험 혜택, 그러니까 요양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요. 이건 단순히 약값이 싸졌구나 정도로 넘기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게 누군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해요. 안부 메시지 같은 걸로요? 네, 맞습니다. 환절기에 지인이나 고객들에게 메시지 보내실 때 비싼 약값 걱정 마시고 정부 지원 혜택 꼭 챙기시라고 구체적인 팁을 건네는 거죠. 야,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무기가 되는 거군요. 건강 이슈가 나온 김에 이번엔 우리 집의 건강, 그러니까 주거 안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화재나 누수사고 관련 내용이죠.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착한 우리 집 진단이라는 비대면 주택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게 벌써 14,000건이나 이용됐다고 합니다. 주소만 치면 우리 집이 물바다가 될지 불바다가 될지 위험 등급을 바로 알려준대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 단체 보험만 믿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단체 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웃집 누수 피해 같은 건 단체 보험만으로 전액 보상받지 못해서 수천만 원의 생돈이 나가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서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막연한 불안감을 수치화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랑 내가 져야 할 법적 배상 책임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죠. 마치 우리 집 안전의 가계부를 미리 써보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히 숫자로 리스크가 딱 찍히면 경각심이 확 생기겠네요. 고객들 보험 포트폴리오 점검해 줄 때 이 진단 결과를 함께 보여주면 설득력이 엄청나겠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에 기반한 시각화 자료만큼 강력한 설득 도구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집의 리스크를 진단해 봤다면 이번엔 우리 가족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대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펫보험 이야기 좀 해보죠. 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죠. 병원마다 진료비가 수십 배 차이가 난다는 현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하죠. 현재 명확한 진료비 산정 기준이 없다 보니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펫보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죠. 보험사 입장에서도 병원비 예측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결국 보호자와 병원 그리고 보험사 간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천차만별인 비용을 통제할 표준 진료 지침이 시급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과잉 진료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조율해줄 전문 중재기구도 필요하겠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펫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라면 보장 범위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자기 부담금 비율과 연간 보상 한도를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는 소비자가 스스로 약관이라는 방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뜻이군요.
이어지는 뉴스도 소비자 입장에서 방패를 단단히 챙겨야 할 이슈입니다. 네. 최근 보험업계에 아주 흥미로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보험사들이 질병이나 간병을 보장하는 재산보험을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미래이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팔면 당연히 이익도 늘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유병력자나 고령자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당장 매출은 찍히는데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확률이 높은 고객들이 많아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내어줘야 할 돈의 변동성, 즉 장래의 위험이 훨씬 커진 상태인 거죠. 게다가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이 보험을 깰 확률인 해지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쇠밈일까요?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기업은 이익이 줄어들면 반드시 마진 방어에 나섭니다. 즉, 앞으로 출시되는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크게 오르거나 보장한도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아하, 마진 방어가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직결된다는 거군요. 그럼 고객 관리하는 입장에선 앞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지금의 보장을 보완할 골든타임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위기를 소비자의 기회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전문가의 역할이죠. 확실히 와닿습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입니다. 100여 명을 동원해서 3억 원대를 챙긴 전직 설계사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어요. 네, 보험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가 지식을 악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원이 확실한 철퇴를 내린 사건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브로커들이 서류만 떼오면 쉽게 보험금 타개해줄게 라며 접근하는 달콤한 권유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받는다라는 말에 혹해서 가담하는 순간 단순한 실수를 넘어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연루되는 길입니다. 세상에 공짜 보험금은 없다는 원칙을 꼭 환기시켜 주셔야 해요. 이 3억 원대 사기도 놀라운데 다음 뉴스는 그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60조 원입니다. 빗썸의 코인 오지급 사태를 금감원이 이달 말까지 연장해서 조사한다고요? 네, 실제 고객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시스템상으로 지급된 엄청난 사건이죠. 추가 사례까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화면에는 내 통장에 60조 원이 있다고 찍혀 있는데 막상 출금을 누르면 없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거나 산업적 편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자면 거대한 가상화폐 시장의 화려함 이면에 전산이나 내부 통제라는 안전벨트가 얼마나 부실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투자는 철저한 개인의 선택이지만 화면상의 숫자가 완벽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의 진화입니다. 2030년에 200조 원 규모로 커질 치매머니 시장 이야기예요. 시중은행들이 치매 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신탁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죠. 보험업계도 앞으로 치료에 쓰라고 미리 주는 돈의 개념인 통합치료비 보험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자를 더 주는 금융상품을 넘어선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 시장의 핵심은 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누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위해 써줄 것인가입니다. 일종의 나를 지켜주는 지능형 금고라고 볼 수 있죠. 나를 지켜주는 지능형 금고라. 정말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치매 판정을 받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목돈을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대신 병원비 청구서가 들어오면 은행이 직접 병원으로 비용을 이체해 줍니다.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원천 격리하는 거죠. 내 자산이 온전히 나를 돌보는데 쓸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묶어버리는 거군요. 노후 포트폴리오 짤 때 이 치매 안심 신탁과 치료비 보장 개념은 반드시 추가해야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에 도착했습니다. 업계 동향인데요. 코스피 5,800선 돌파 전망과 함께 보험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네,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대감과 강력한 배당 매력 덕분입니다. 투자와 자산 가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아주 유의미한 시그널이죠. 예전에는 보험주가 무겁고 재미없는 주식이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현재 보험사들은 조 단위의 탄탄한 실적이라는 안정성을 베이스로 성장성이라는 날개까지 달게 된 격입니다.
현장에서 고객과 상담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입하면 회사가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고객들에게 객관적인 지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회사의 재무적 건정성을 시장의 평가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으니까요. 그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뉴스가 이어집니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무려 2조 3천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전통적인 종신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과감하게 갈아타고 설계사를 4만 3천 명으로 대거 증원한 전략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보험의 트렌드가 죽어야 받는 돈에서 살아서 건강할 때 혜택을 받는 돈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네. 그리고 기사에 자기 자본이 2배로 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 현금이 2배로 들어온 게 아니라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이슈입니다. 아, 집값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내 재산 목록상의 집값이 껑충 뛴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장부상 회사의 건전성 지표가 훨씬 좋아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10번째 뉴스입니다. 보험사들이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으로 새로운 촉수를 뻗고 있어요. 시니어 케어, 기후보험, 그리고 임베디드 보험까지 신사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요약하면요. 보험이 사후 수습용 기상금에서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구독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 대신 요양 서비스를 주거나 비 오면 보상금을 알아서 꽂아준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할 때 무상 AS 기간을 늘려주는 것처럼 일상생활과 소비 패턴의 결제 시스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보험이 내장되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 일상의 자잘한 리스크들이 커버되고 있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10가지 뉴스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진 파편화된 기사들 같았는데요. 가만히 연결해서 들어보시니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잡히시죠?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들은 내 돈을 영리하게 지키는 꿀팁에서 시작해서 제도의 틈새를 파악해 혜택을 극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안전하게 감싸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들을 쭉 되짚어보면요. 아주 중요하고도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어떤 화두일까요? 전통적인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던 보험사들은 이제 치매 노인의 삶을 돌보고 날씨 변화를 보상하며 일상 결제에 스며드는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책임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면에 가장 혁신적이고 최첨단 디지털 미래를 약속한다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전산 오류를 내며 기초적인 장부조차 맞추지 못하는 취약성을 드러냈죠. 정말 대조적인 상황이네요. 과연 미래 금융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산을 믿고 삶을 의지해야 할 진짜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디지털 기술일까요? 아니면 일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건하게 지켜주는 이 촘촘한 안전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치열한 심층 탐구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던져진 이 화두가 통찰력을 한층 더 예리하게 벼려내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얻으신 이 생생한 정보와 인사이트들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당장 내일 만나는 주변 분들과 고객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시며 그 가치를 더 크게 키워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자극할 더 흥미롭고 실용적인 자료들을 꽉꽉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